체포는 오늘 하는 겁니까? 글쎄요, 조선일보는 빠르면 오늘 할 거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다 잡아놨던데. 근데 뭐 그걸 근거 있게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빨리 집결해, 오늘 할지도 몰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신호를 보내주려고 일면 머리에다가 기사를 그냥 확 올려놨더라고요. 매일 동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지자들. 제가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저희 첩보자에게. 첩보자에게. 네. 그 안에 경찰이 저는 여러 명의 첩보자가 그 안에 예. 있는데 어제 밤부터 내가 좀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랬더니 뭐 내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일. 사람들은. 아.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예. 적당한 타임에 할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내란 특검 오늘 국회에서 이거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을 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경찰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아마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조선일보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꼭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진짜 지면이 가관이에요, 가관. 요즘에 조선일보가 네, 점점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조선 본색. 예, 조선본색. 조선본색. 그러니까 오늘 일면 제목이 윤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2차 충돌 우려. 일종의 이제 지지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이 야당 총 맞더라도 체포하라. 윤 사형 선고 받을 것 이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기사가 경찰 국수본부장 검찰 수사인 불응 윤 영장 집행엔 적극적. 3면 제목은 무장한 공권력끼리 한남동 공성전 땐 치유 힘든 상처 남을 수도. 아주 한남동 공성전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아주 내전이 벌어진다고 아주 예. 분위기를 다 잡아놨고요. 그 아래 기사는 내란죄 뺀다면서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야당. 이런 식으로 가요, 지면이. 그러니까 보면서 조선일보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구나. 거기다가 프레임을 묘하게 전환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거네요. 윤석열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까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체포해야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그리고 프레임은, 야,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돼? 아니면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 요거잖아요. 늘 이거였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89학번입니다만은 늘 봐왔던 게 87년 이후부터 늘 봐왔던 게 이런 거잖아. 야, 싸움 나면 안 돼. 어? 군사 독재를 해도,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다고 해도, 야, 가가지고 데모하고 싸움 나면 안 돼. 그거 볼썽 사나운 거야. 국민들끼리 서로 상처만 줘.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계속 집에 있다. 체포당하지 않는다.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 민주법치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논리인데, 그거는 뒤에 거는 싹 빼버리고, 야, 이거 서로 불상사 나가지고 싸움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가려면 윤석열이 걸어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대통령이 하는 요구는 절대 안 해. 너 임마 무식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대통령이 직위까지 있었던 사람이 지금 다 끝나가지만, 그거 나와. 다 끝나가지만. 다 갔잖아요. 다 끝나가지만 나와.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밸런스가 있을 텐데, 이 인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 속여먹었던 거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아까 그 불법 체포, 불법 영장 집행 거부라는 그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 걱정한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상처가 남는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네? 오늘 그 한겨레 신문 칼럼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72년 유신을 선포하잖아요. 네. 그때 7차 헌법을 개정을 하거든요.
개정할 때 우리나라 그 헌법 1조 있잖아요. 1항과 2항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런 쭉 나가는 거. 그거를 개헌헌법부터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유일하게 건드린 게 박정희예요. 아, 간선제 형태로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이렇게 하는 걸로 박정희가 바꿔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거든요. 유신해가지고 영구집권을 노렸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전두환이가 집권하잖아요. 전두환이가 헌법을 개정해요. 근데 그거 원래대로 되돌려놨어 전두환은. 그래놓고 지도 독재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네. 그대로 두고도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여주는 거고. 제가 왜 한겨레신문 칼럼 얘기했냐면 그 뒤에 붙는 얘기인데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는 거예요. 72년 유신 선포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가 그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한겨레신문 이춘재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을 썼어요. 보면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72년 10월 18일치 사설인데 비상한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헌법 기능의 일부 정지와 이에 따르는 몇 가지 조치가 선포된 것은 새로운 헌정 질서 정립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비상 조치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각자의 직책에 더욱 충실하며 민족의 대의에 기여하기를 공고에 마지 않는다. 이렇게 맞아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랄지 박정희 때는 늘 저런 식이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또 윤석열은 또 버리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왜 이렇게 또 보내는 변하는 거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은 저는 윤석열이 도대체 어딨냐, 그 안에 있기는 한 거냐,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안규백 의원은 지금 없다는 그러니까 것처럼 나도 지금 이야기를 하네? 사실은 거기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우선 그날 12월 3일 날 행보도 되게 이상하지만 그 뭐 고양이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차 2대가 움직이면서 합참 쪽으로 내려가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마 오후에 그냥 아예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철수했을 가능성 하나 저는 남겨놔야 된다고 보고, 안 그러면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고양이 뉴스라는 곳에서 대통령 부부가 그 차 2대로 이렇게 2대가 이제 움직이고 뭐 격려하고 어쩌고 한지 하는 걸 보면은 뭔가 그 안에 윤석열이나 윤석열 부인이 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돌아온 거는 없었어요 그때. 아, 돌아온 건 얘기가 없었어요. 아. 이거 내 생각이에요 전부 다. 근데 게다가 더 웃긴 건 뭐였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속보를 그저께 2번이나, 그게 4일날 발표가 됐거든요. 3일날 글이 있었고 4일날 이제 이 사람들 도망갔다 그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건 없었는데 그날 오후에 2번이나 경찰이 윤석열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지. 경찰이 근데 그 속보로 윤석열 소재 파악했다면 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 그들이 있었다 그러면. 근데 그 소재가 관전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몰랐거든요.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이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딴 데가 있네 뭐 이런 뉘앙스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막 울먹거리면서 그 비루하게 막 행동한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비루함이었어. 그 정도까지 수장인데. 예.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그날 차 타고 어디 갔다 그런 얘기 나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 안 갔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디 있다, 뭐 관저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그 말은 가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는 방식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우리가 그래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종합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건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건데, 그렇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상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자꾸 질질 시간을 끌면서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때 그날 내가 그냥 신기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날 3시에 정리된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날 말한 게 다른 그래. 방송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왜 너는 3시라고 하니 이제 자꾸 물어봐서 그냥 나는 신기해라 내가 이제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받았던 정보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 공수처하고 경찰이 합쳐가지고 서로 간에 박종준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박종준 분명히 문제가 있게
집행 방해할 테니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체포하자. 여기까지 오케이가 됐었다는 걸 알았었고 실제 경찰 수뇌부가 그날 박종준 체포하자고 들끓고 있었어요. 예.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딴 소리 나오더니 갑자기 1시 반에 철수했다고 얘기가 그랬죠. 나와서 예. 나는 그 전에 1시 정도, 1시쯤 전에 3시면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 사람들 1시 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고 한 4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다 제거하고 나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뇌부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느라고 한 2시간 쓴다고 하더라도 예. 난 3시면 끝난다고 내가 계산을 했건 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원래 생각했던 것하고도 달라졌고 경찰이 얘기했던 것도 달라졌고 근데 그 이후에 일련 흐름들이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생각이 들고 특히 공수처장의 답변과 이 경찰이 소재 파악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전 지금도 이 사람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요. 그럼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원래는 그 그날- 전부터 그 부인이랑은 다 어디 갔다 뭐 재산 다 이미 빼돌렸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었는데 실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었잖아요. 오일째인데?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없었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정보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대통령 관저는 원래 육참 총장 관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벙커가 없고 합참의장 관저에는 벙커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외교부 장관 관저였지. 외교부장. 예. 외교부 장관 관저였지. 예.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에는 원래 벙커가 없고 합참의장 관저에는 그렇죠. 벙커가 있어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다시는 간다는 거다 이런 거지. 얘기가 네. 나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붙잡으러 들어가면은 합참의장 관저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그럼 벙커 얘기가 수상영장을 그렇게 그럼 하고. 또 받아야 되나? 아니 그 또 받아요? 수상영장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번에 새로 받은 거에 뭐라고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죠. 그냥 그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해놓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정확히는 그쪽으로 모르겠는데. 도망가도 그냥 가서 그러니까 연결이 붙잡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그렇게 애매하게 써 있으면 안 돼요. 수색영장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쫓아가가지고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공간으로부터 뭐 어디 내지는 지금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참 공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줬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 내용을 몰라서 말하기 좀 곤란해요. 지금 근데 좀- 수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나와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더 좋다고 생각해. 쥐새끼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좀 대통령으로 보겠어요. 저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예. 좀 붙잡히더라도 당당하게 붙잡히기를 바랄 텐데 자기 네. 지지자들도. 아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